안녕하십니까. 계속해서 이 상업등기의 효력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 시간에 이 상업등기의 이 의의와 그 다음에 절차에 있어서의 특징적인 점, 이러한 점을 공부를 하셨죠. 그러면 이렇게 상업등기를 하게 되면 어떠한 효력이 있는지 한번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상업등기에는 이제 효력을 나눌 때 일반적 효력, 특수적 효력 이렇게 나누는데 일반적 효력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상업등기 효력의 일반적 효력이 상업등기의 이제 본질적인 효력이라고 보통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상업등기 일반적 효력이 있는데, 자, 이거는 뭐냐면 등기 전과 등기 후로 나눕니다. 그래서 등기라는 시점을 기준으로 해서 등기를 하기 전에 어떠한 효력이 있고, 등기한 후에 어떠한 효력이 있는지 이러한 것을 한번 보도록 하시죠. 자, 등기 전의 효력. 등기 전의 효력은 소극적 공시의 원칙이다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무슨 뜻인지 한번 밑을 보시면 됩니다. 예컨대 자, 등기할 사항을 가지고 등기를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등기를 해야 되는데 등기를 하지 않으면 그 등기할 사항을 가지고 제3자한테, 특히 선의의 제3자한테 대항할 수 있을까요? 대항하지 못하겠죠. 그래서 등기할 사항은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반대로 자, 등기를 해야 되는데, 어떤 사항을 등기를 해야 되는데, 이거를 등기를 안 했을 때, 이것을 가지고 제3자한테 등기한 것처럼 효과를 주장할 수 없지만, 만약에 제3자가 거꾸로, 제3자가, 이러한 등기할 사항이 존재한다는 것을, 주장하는 것은 뭐냐? 이것은 가능하다 이거죠. 왜냐면, 이 등기를 한다는 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공시라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공시라고 하는 것은 제3자에게, 사실상 알지 못하는 제3자에게 공시를 하지 않는 그러한 내용을 가지고 주장을 못하도록 하고자 하는 건데, 만약에 이 제3자가 이 사실을 알고서 자, 내가 그것을 인용하겠다. 등기를 안 했지만 난 그 내용을, 등기 내용으로 주장하겠다. 받아들이겠다라고 하면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는 거죠. 어차피 등기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경우는 제3자가 등기 사실에 주장하는 것은 가능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럴 때 이 등기할 사항을 가지고 등기를 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했는데, 선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 선의의 제3자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고 이야기할 때 보통은 그러한 등기 사항에 관해서 정당한 이해관계를 갖는 자를 말한다라고 이렇게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의 이제 두 번째 효력에서 이제 이번에는 등기 후의 효력입니다. 그래서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등기 전에는 등기할 사항을 등기하지 않으면 선의의 제3자에게 주장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등기를 했습니다. 등기를 한 후에는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그러면 등기가 되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3자가 전부 뭐다? 알고 있다라고 추정을 해야 되겠죠. 제3자는 이 사실을 알고 있다라고 추정이 되기 때문에 등기가 되어 있으면 이것을 모르는 경우는 제3자에게 불치의 손해가 가야 된다라고 결론을 내릴 수 있겠죠. 한번 맞는지 내용을 검토해 보십시다. 자, 일단 등기를 하게 되면 이거는 적극적으로 공시하는 거죠. 아까는 소극적으로 주장하지 못하는 거지만 이번에는 적극적으로 이 사항을 주장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등기 사항을 선의의 제3자에게도 대항한다. 그래서 제3자가 등기한 사실을 몰랐어요. 등기한 사실을 몰랐어도 그 모르는 사실을 가지고 주장할 수 있느냐 이거죠. 등기한 사람한테 그럴 수가 없다는 거죠. 등기 사람은 자, 내가 이 사항을 등기를 해놨기 때문에 당신이 이 등기 사항을 열람해봤으면 다 알게 되는 문제다. 근데 당신이 이것을 열람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것은 당신 잘못이다. 당신이 이 등기한 사실을 몰랐다. 즉 선의했다는 것에 대해서도 당신 잘못이다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등기 사항을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도 대항이 가능하다. 즉 이 제3자가 정당한 사유로 인해서 몰랐을 때, 그렇죠? 정당한 사유로 인했을 때, 자, 등기를 하게 되면 제3자는 그것을 알았다라고 추정이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그 제3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다. 예컨대 밑에 얘기하는 것처럼 등기부가 소실됐어요. 등기부가 없어요. 이미 등기는 해놨지만 등기부가 불타서 없어졌습니다. 법원에 불이 나서 등기부가 홀라당 다 타버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등기한 사실 자체를 모를 수 있죠. 왜냐하면 등기를 열람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경우는 등기의 열람이라든가 등본, 처분의 교부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경우는 제3자가 등기가 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것을 가지고 제3자, 선의 3자는 대항이 가능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이 제3자가 보호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러한 정당한 사유에 대한 거정 책임은 누구냐면 제3자가 책임을 진다 이거죠. 그렇죠? 왜냐하면 원칙적으로 등기가 되어 있으면 제3자는 그러한 내용을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추측이 되기 때문에 만약에 그러한 사실을 몰랐는 데 대해서 자기 책임을 면하려고 하면 그러한 책임은 책임을 면하려고 하는 제3자가 져야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등기 후의 효력 관련해서 자 이렇게 등기를 한 시점에 이렇게 등기부에 이러이러한 사항이 전부 등기되어 있죠. 그러면 이것과 외관 보호 규정과는 어떻게 되냐 이거죠. 외관 보호. 자, 표현 대리, 표현 지배인, 표현 대표이사 등의 경우에는 제3자의 악의가 의제되지 않고 선의의 제3자에 대해서는 대항할 수 없도록 하여 등기를 하면 일단 제3자의 악의가 의제되는 상업등기의 적극적 공시 효력과 상반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자, 등기의 경우에는 자, 등기를 일단 하게 되면 이것은 제3자가 다 알고 있다라고 전제가 되죠. 그래서 제3자가 이것을 모르는 데 대해서는 뭐다? 이것은 악의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자, 모든 것은 상업 등기에 있어서 이 등기를 하게 되면 모든 사람은 그 등기의 내용을 다 열람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것을 모른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게 악의가 있다라고 하는 것처럼 이게 악의가 있다라고 이야기 될 수 있겠죠. 반면에 이 표현 대리, 표현 지배인, 자, 표현자가 들어가면 뭡니까? 실제 권한이 없는데 권한이 있는 것처럼 보이거나 권한이 실제로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권한의 범위를 일탈한 경우 그런 경우죠. 이러한 경우는 선의 제3자에게 선의성을 인정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악의가 의제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이 두 당사자 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업등기와 표현 대리에 있어서는 그런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에 대해서 어떻게 법률적으로 풀어나갈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 학설은 예외설, 정당사유설, 2차원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예외설이라고 하는 것은 상업등기의 적극적 효력에 관한 37조 규정에 우선해서 표현 책임에 관한 규정 14조가 먼저 적용되는 것에 대해서 학설은 14조가 37조에 말하는 예외다. 그래서 14조가 37조에 말한 예외이기 때문에 먼저 적용이 돼도 문제가 없는 것이다 라고 보는 예외설, 또 14조가 37조에 규정한 정당한 사유라고 보는 정당사유설, 그 다음에 14조와 37조는 별개 차원이다. 그래서 그러한 규정을 달리하는 것은 별개 차원에서 바라봐야 된다라고 하는 2차원설 이러한 설이 대립되어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상업등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가 뭐냐 했죠. 이 상업등기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는 어떻게 되냐 하는데 가장 기본적인 뭡니까? 사법적인 거래 관계죠. 사법적인 효력 거래 관계에서는 적용되나 공법적 거래 관계에서는 적용이 되지 않는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자 상업등기는 거래 관계고 특히 이것들보다 사법에 관한 것이다. 공법은 적용이 안 된다라고 이해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비거래 관계. 비법률행위인 예컨대 불법행위라든가 부당이득, 사무관리와 같은 법률 관계에도 상업등기에 일반적인 효력이 미치는가에 대해서 학설은 부정설이 다수설이고 긍정설이 소수설입니다. 그래서 어찌됐든 이러한 비법률행위에 대해서는 이러한 경우는 상업등기의 효력이 없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상호양도는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3자에게 등기를 하지 않으면 상호를 양도를 가지고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러한 상호양도의 변경등기 효력은 제3자의 선이라든가 악의를 불문하고 발생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 상호의 양도는 상업등기 일반적인 효력에 대한 예외 규정으로 보는 견해와 그 다음에 상호 양도와 상업등기는 각각 적용되는 경우가 다를 뿐 예외 규정으로 볼 수 없다는 견해로 나눠지는데 어찌됐든 다수설은 예외 규정으로 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상호 양도 같은 경우는 이것은 이제 이렇게 이 상업등기의 예외 규정으로 이렇게 보고 있다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요. 그 다음에 지정거래입니다. 자, 지정거래는 우리가 저번 시간에 영업소에서 배웠다시피 본점과 지점이 있을 때, 자, 영업소가 본점, 지점 등 수개가 있을 때는 본점 소재지에서 등기할 사항은 다른 규정이 없으면 지점 소재지에도 등기하여야 한다. 여기까지는 이미 오늘 초반부에 설명하고 저번 시간에 영업소 관련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먼저 세 번째입니다. 그래서 지점 소재지에서도 이것을 본점에 관한 내용을 등기를 하여야 하고
그 지점 소재지에서 이를 등기하지 않으면 본점 소재지에서의 등기사항은 그 지점의 거래에 관해서는 이것이 일반적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라고 하는 점이 아주 특징입니다. 그래서 본점에 관해서 등기할 사항을 지점에서 등기하지 않으면 그 지점에서의 그 본점에 관한 거래와 관련해서는 일반적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등기할 사항을 본점에서만 등기하고 지점에서의 등기를 하지 않았다고 한다면 지점의 거래에 있어서는 그 사항을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점에서만 등기를 하고 지점에서 등기를 하지 않았을 경우, 그러한 경우는 지점에서 있어서는 그 사항을 가지고 선의의 제3자에게 대항을 하지 못한다라고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 상업등기의 일반적 효력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일반적 효력에 대해서 공부를 하셨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상법의 효력에 대해서 계속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